네,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8강전이 있었던 지난 1일 전후로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중국을 응원하는 클릭이 90%를 넘은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좌파 성향의 포털 사이트가 여론 조작의 숙주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고요. 한덕수 총리는 범부처 대응 TF 마련을 지시했는데요. 보안 전문가 연결해서 좀 정밀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의 김승주 교수입니다. 나와 계시죠,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 여당은 이런 건을 방치하면 국기문란 사태가 된다, 이렇게 성격 규정을 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다음, 그러니까 카카오죠. 예. 그 회사에서도 발표했듯이, 매크로라는 걸 활용해서 클릭수 조작 행위가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제 그것 자체를 국기문란, 여론 조작으로 직접 연관시키는 건 조금 너무 과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어떤 그 판단에는 만약에 이런 행위가 선거철에 정치적인 분야에서도 만약에 횡행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려가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우려도 그런 뭔가 좀 과잉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우려 자체는 네. 분명히 가질 법한 것이고, 네네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 저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포털 사이트가 있을 때, 예. 그 포털 사이트는 댓글도 있고, 아니면 이번에 클릭 응원 같이, 예. 누가 이길까요? 그래서 단순히 클릭하는 것도 있고, 여러 형태의 자기 의견을 표시하는 난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근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매크로 공격을 다 막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좀 가혹한 것 같거든요. 아, 그건 가혹함을 넘어서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얘기입니까, 혹시? 저는 좀 그렇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일단은 네. 매크로라고 하는 것을 100% 막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아, 불가능합니까, 그게? 네, 그러니까 해킹을 100% 막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가요? 그래서 매크로 방지 기술이라는 게 나오면 네. 그냥 기존의 매크로 기법을 좀 어렵게 하는 것이지 모든 매크로를 다 차단할 수가 없단 말이죠. 아,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들 중에 굉장히 이거는 좀 중요한 거다, 이런 부분에는 굉장히 강화된 어떤 매크로 방지 장치들을 좀 놓고 네. 나머지들은 좀 어느 정도 자율성을 부여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럼 요번 건 같은 경우는 이게 무슨 이게 정치 문제도 아니고 하니까 좀 약간 자율성을 부여한 거다, 혹시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렇게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예. 우리가 지금 로그인이 필수다 아니다 이거 가지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네. 그런데 다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댓글을 달려면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아, 근데 이거는 그냥 안 했다. 클릭 응원에는 로그인을 안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서비스에서 다양한 어떤 기법들을 예. 야, 우리가 판단하기에 이거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이거는 그 개발자와 사업자의 몫이라는 거죠. 교수님, 요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특정 IP 두 개가 만들어낸 게 99.8%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IP 두 개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이게 이제 매크로라고 하는 것이 예. 사람이 손으로 하는 것을 프로그램으로 자동화시키는 겁니다. 계속 클릭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 우리가 보통 클릭하는 게 마우스로 어떤 버튼을 클릭하고 아니면 어떤 창에다가 글자 집어넣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매크로 프로그램은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X좌표, Y좌표 어느 지점에 가서 마우스 좌측 버튼 누르고 또는 우측 버튼 누르고 또는 창에다가 무슨 글씨 쓰고, 이 모든 것들을 자동화시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냥 매크로 프로그램은 사람이 하는 걸 자동화시키는 거다. 또 자동화시켰으니까 빠르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학생들이 수강 신청할 때 인기 강좌에 대해서는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못 아시는 게 우리 정보통신망법에서도 매크로 프로그램은 불법이다, 해킹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그냥 매크로는 불법이 아니에요? 매크로 쓰는 건 불법이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에는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결과가 영업 방해로 나타날 경우, 업무 방해죄나 이런 게 성립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드루킹 사건 때도 매크로를 썼다고 해서 고소한 게 아니고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고소한 겁니다. 업무방해로. 그렇죠. 이번 건도 똑같이 업무방해로 고소하는 거거든요. 매크로를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불법 행위는 아니다. 그렇죠. 아무튼 그러면 정리를 하면 이게 조직적인 조작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떤 그 개인의 장난이라고 보십니까?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거 자체는 지금 공개된 자료로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이것만 갖고 시나리오를 쓰면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냐면 예를 들어 뭐 차이나 게이트 얘기 나오니까 중국에서 장난질을 쳤을 수도 있죠. 또는 북한에서 그걸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한국에 사는 개인이 예. 중국 사람인 것처럼 위장해서 일부러 IP 주소를 속여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IP 두 개라고 하는 게 하나는 네덜란드고 하나는 일본 거라면서요.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이거는 경유지가 예. 우리가 보통 이제 해커들 나오는 영화를 보면 해커들이 바로 어떤 시스템을 침투하는 게 아니라 예. 여러 나라들을 경유해서 침투하지 않습니까? 네. 자기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그래서 경유한 나라의 IP 주소가 두 곳이다. 이렇게 네덜란드하고 일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실제로 어떤 클릭을 누른 출발지가 어디인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확인도 안 됐고. 알겠습니다. 교수님 연결한 김에 이 문제 하나 좀 여쭤볼게요. 지금 뉴스 알고리즘 문제를 정부 여당이 계속 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AI 얘기 나오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AI가 내린 결정을 인간이 완전히 이해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AI 알고리즘에 대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100% 투명성을 확보하는 건 기술적으로 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래요? 실제로 외국 사람들도 정책이나 법 기술적으로 이거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AI 리터러시가 되게 중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교육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선거철만 되면 기술 또는 법으로 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자꾸 접근을 하니까 네. 자꾸 이런 이제 논란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알고리즘 조작 이런 식으로 볼 게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짧게 답변 주신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알고리즘 조작이다 이렇게 100% 단정 짓는 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건 설령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쭤볼 게 많은데 시간이 제한돼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였습니다.